그날 이후 아무도 면회실 근처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조차 그녀가 앉았던 그 의자를 피했습니다. 군 전체가 조용히 움츠러든 채 조심스러워졌죠. 마치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민간인 여성이 면회를 왔다고만 생각했죠. 저도 그들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녀가 군번을 입에 담기 전까진 말입니다.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을 한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부대는 뒤집히고 어느 누구도 입을 놀리지 못합니다. 끔찍한 최후, 통쾌하고 짜릿한 반전. 함께 감상하실까요? 그 전에 잠깐, 딱 1초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녀는 군을 다시 밟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부조리와 마주해왔고, 때로는 조직의 침묵이 사람 하나를 짓누르는 걸 똑똑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 같은 병사입니다. 팀장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후배 감찰관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서류 속 사실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위한 방문. 그것이 그녀를 이 먼 길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틀 전 그녀는 모든 감찰 기록을 봉인 처리하고 보안 등급을 레벨 레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출입 승인 요청서, 내부 감찰 동행자 명단, 군번 조회까지 일일이 손으로 처리했습니다. 단 한 사람, 신병 하나만 보기 위한 준비치곤 지나치게 철저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민간인 신분으로 군부대 근처에 도착한 그녀는 차에서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한 명패보다 진실 앞에 시선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면회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엔 낡은 검정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엔 흔들림 없는 침묵이 앉아 있었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분했고 말투는 놀랍도록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신병은 현재 이 부대에 배치 중이지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중대장 최영진이 허겁지겁 나타났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간인이 감히. 그녀는 조용히 손에 들린 검은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정 바탕 위 금색 글씨로 새겨진 국방부 감찰실, 그리고 그 아래 이름 석자. 최영진 중대장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렀습니다. 김현숙 감찰팀장입니다. 이 부대 내 최근 신병 관련 부조 사건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 그녀의 뒤를 따르던 감찰실 관계자들이 하나둘 면회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무표정,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대기만 했습니다. 김상병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신병, 이름부터 지우시죠. 그 말 한마디가 부대 전체의 긴장을 바늘처럼 찔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신병은 그냥. 중대장 최영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현숙 감찰팀장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천천히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빈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한마디. 군번 64901333. 해당 병사에 대한 감찰 착수는 이미 열흘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무게가 바닥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이 호출되었고 헐레벌떡 도착한 그 역시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대하는 대상이 단순한 국방부 직원이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감찰팀장, 그것도 신원 확인이 보안 등급 레벨 레드이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권력.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당 병사에게 접근했던 간부들의 명단을 제출하십시오. 특히 면담을 금지한 뒤 사적 지시를 내렸던 인원 모두 포함입니다. 대대장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김상병은 조용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실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면회실 창밖에서 지켜보던 병사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감찰팀장 맞는 거야? 영화에서나 보던? 한참을 조용히 앉아있던 김현숙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모든 사람을 조용히 만드는 힘이 담긴 한마디. 신병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의 말에 면회실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간부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병사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무전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감찰 기록 보안 작업 완료. 내부 고발자 접근 기록 확인했습니다. 대대장이 본능적으로 손을 떨었습니다. 김현숙 팀장은 천천히 일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병은 단순한 훈련병이 아닙니다. 이 부대 내부 성희롱 사안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내부 고발자의 증언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누군가의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제야 김상병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중대장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고 대대장은 말없이 뒷짐을 진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말도 못한 채 참고 있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녀의 말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감찰실 요원이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신병, 지금 대기실에 있습니다.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김현숙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들의 권위는 당신들의 침묵이 만든 겁니다. 전 이제부터 지켜볼 겁니다. 부대 정문 쪽 그녀를 태우러 온 검정색 차량이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서류 하나 없이 떠나는 발걸음. 하지만 그 여운은 면회실 전체를 감쌌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다시 예전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면회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감찰팀장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김상병은 끝내 바닥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덜 했어도 그가 처음 그녀를 보고 내뱉은 말. 아줌마 그런 꼴로 면회 오면 아들이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 모욕적인 한마디가 지금 그의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중대장 최영진은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건넸던 사적 지시, 은근한 회유, 그리고 그 신병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해라는 말까지 모두 감찰 기록 속에 남았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장은 누구보다 먼저 상황 파악을 마쳤지만 가장 무력해 보였습니다. 몇십 년간 유지해온 권위가 고작 서너 마디 말에 붕괴된 현실을 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 전체의 공기엔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웃던 병사들조차 감시받고 있는 듯한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병,
면회실 한켠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 병사는 감찰팀장이 떠난 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 병사에게 다가가 귓가에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사는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단순히 위로가 아닌 누군가가 믿고 있다는 확신. 부대는 몰랐습니다. 그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꿨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부대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고함 섞인 구령 소리와 장난기 어린 농담이 오갔을 시간.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엔 새로운 암묵적 규율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신병 말 걸었어? 아니, 그냥 지나쳤어. 괜히 엮였다가. 눈빛들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 누가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긴장. 그러면서도 병사들 몇몇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병, 원래 좀 이상하다고들 했잖아. 혼자 말도 안 섞고. 그래서 그랬구나. 누굴 믿고 말하겠냐? 그동안 당연했던 권위, 일방적인 지시, 강압적 분위기. 그 모든 것이 점검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부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 안. 김상병은 혼자 사물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감찰팀장이 남기고 간 작은 종이 쪽지 한 장. 누구를 지우려 했는지 다시 적어 보십시오. 이번엔 당신 자신 말고. 김상병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손으로 접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대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하게 던지던 말투가 누그러지고 권위적인 지시 대신 혹시 괜찮겠니? 란 말이 들려왔습니다. 감찰팀장 김현숙은 떠났지만 그날 그녀가 남긴 말과 표정,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라는 마지막 문장은 이곳 사람들의 마음 어딘가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면회실 사건 이후 겉보기엔 부대는 평온해졌습니다. 일상은 돌아온 듯 보였지만 그건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김현숙 감찰팀장은 떠났지만 그녀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간부들은 눈치를 보며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소문을 흘리며 조심스레 진실에 접근하려 했습니다. 야, 너 들었냐? 그 신병, 아버지가 어디 간부라는 얘기 있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국방부 쪽이랑 뭔가 연관돼 있다던데. 신병에 대한 말들이 퍼졌습니다. 훈련 중 말을 거의 하지 않았던 그 병사. 불려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왔고 복귀한 뒤에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부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하루는 중대장이 생활관을 돌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불편했던 일들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도 된다. 갑작스런 말에 병사들은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 신병의 침대 위엔 아직도 작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한 노트. 소문에 의하면 감찰팀장이 떠나기 전 그에게 직접 건넸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의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누가 묻거든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병사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소름 돋은 듯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위로가 아니라 지시였던 거야. 그날 이후 생활관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간부들이 돌아가며 병사들의 표정을 살피고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불편한 점 없느냐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서로 눈빛으로만 소통했죠. 야, 이거 이상하지 않냐? 갑자기 왜 이래? 그 감찰팀장 때문이잖아. 아직도 보고 있는 거야. 확실해. 정확히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이 퍼졌습니다. 감찰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인 거라고. 그리고 어느 날 중대장 최영진이 당직실에 들어왔다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회의록 한 장. 그 회의록 맨 아래 볼펜으로 적힌 누군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해당 간부 신병에 대한 언어적 모욕이건 사적 심부름 지시 3건, 타 병사 앞에서 의도적 무시일건, 기록 완료. 그 글씨체는 또렷했습니다. 중대장은 손을 떨며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회의록에 그런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니, 아마 누군가가 다시 다녀갔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부대 안 어디선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환청처럼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야, 너 들었냐? 그 신병이 사실 감찰팀장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라더라. 딸이래. 진짜로 양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무튼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신병이 단순한 피해자나 병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더 확실한 건 누군가가 여전히 이 부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중대 내 소대장급 간부들이 모인 비공식 회의 자리, 뒷문을 잠근 채 중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감찰팀장 다시 올 가능성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말에 소대장 하나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 신병 처음 배치됐을 때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보통 병사가 아니었어요. 말도 안 하고 명령도 딱 정해진 절차대로만 따르고 눈빛이 누굴 관찰하는 사람 눈이더라고요. 누구 하나 크게 말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봤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찰이 단순히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계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그 순간 누군가 중얼했습니다. 혹시 우리 대대 자체가 조사 대상이면? 그 말에 모두가 굳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핏기 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생활관 게시판에 붙은 공지 하나. 국방부 감찰실 재확인 일정에 따라 해당 부대 일부 구역 재조사 예정. 감찰팀의 복귀. 그 누구도 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공지에서 본 적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미 와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감찰팀의 재조사 일정 공지가 붙은 날 부대 전체는 조용히 들끓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말했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래. 누구는 불안한 눈으로 말했다. 이 부대 자체가 켜켜이 썩었나 봐. 그날 밤 대대장실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영진 중대장은 보고서를 고쳐 쓰고 또 고쳐 썼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그 말 지켜보겠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 간부들은 감찰 기록을 복기하며 서로에 대한 의심까지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누가 협조한 사람 있는 거 아냐? 그 신병 말야 감찰팀장이랑 눈빛 한 번 안 마주쳤는데 무슨 관계인지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그 친구 지나가면 다들 자세 고쳐 앉더라. 말이 많아질수록 분위기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신병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내무반을 청소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밤이면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감시하는 듯했고
또 누군가는 눈치 없이 말을 섞다 불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침, 생활관 문 앞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익명보고 접수 중, 위계 폭력, 인권 침해, 사적 지시 무엇이든 적으십시오. 그 글 아래 감찰실 공식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현숙 감찰팀장이 다시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오지 않아도 지금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날 아침 대대 상황실에 낯선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봉투, 밀봉된 봉인. 수신자는 대대장 정윤기. 그가 봉투를 여는 순간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곧바로 내린 지시. 전 간부 상황실로 집합시켜. 상황실 안 침묵만이 맴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는 단 하나. 국방부 감찰실 비공개 위장조사 결과 보고서. 조사 책임자 김현숙 감찰팀장. 정윤기 대대장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김현숙 씨는 단순 면회 민간인이 아닙니다. 감찰실 내 보안 등급 1레벨 실명 비공개 활동권자입니다. 위장 감찰 권한을 발동한 건 이번이 4번째. 간부들 사이 웅성임이 일었지만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중대장 최영진은 어깨를 떨며 물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대대장은 대답 대신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부대 내 인권 침해, 가혹행위, 부적절한 지시 사례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관련 간부 이름 옆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엔 자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영진 중대장이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일까지. 몰랐습니까? 아니면 외면했습니까? 문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김현숙 감찰팀장이 직접 들어섰습니다. 이번엔 외투도 안경도 없었습니다. 정장 차림, 목에는 감찰실 공식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본능적으로 일어섰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앉으세요. 지금부터는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확보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윤기 대대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질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정윤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부대의 권위는 무너졌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표정 하나에, 배지가 아니라 그녀의 한마디에 김현숙 팀장은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신병 64901333 보호 요청 및 추가 진술 예정. 외부 신변 보호 협조하겠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침묵. 오직 침묵만이 부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을 나오는 발걸음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 한마디 꺼내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중대장 최영진은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수료했던 각종 교육과정 상장이 걸려 있었죠. 그는 조용히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 뒤 그는 부대 공식 전산망에 자진 징계 요청서를 올렸습니다.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생활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중대장의 부재를 눈치채며 조용히 움직였고 신병의 존재에 대해 더는 가볍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신병이 오면 자리 하나를 슬며시 내주곤 했습니다. 앉아. 여기 햇빛 안 들어.
예전엔 듣기 어려웠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신병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었다는 걸. 며칠 후 대대본부에 국방부 공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감찰 종료, 상황 정상화, 해당 부대 경고 조치 후 재모니터링 대상 편입, 그리고 맨 아래 김현숙 감찰팀장의 짧은 메시지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수십 장짜리 공문보다 더 강한 무게로 읽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부대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명확한 징계나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모두가 체감하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점호 때마다 중대장이 호통을 쳤을 시간, 지금은 부중대장이 조심스럽게 출석을 부르고 병사들 하나하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신병, 처음엔 모두가 피했지만 이제는 다가가 말을 거는 이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혹시 힘든 거 있음 말해도 돼. 진짜로. 너 때문에 우린 좀 변하게 될지도 모르겠어. 그 말들에 신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노트 대신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이 증거입니다. 그 문장을 읽은 병사는 잠시 멍해졌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관의 벽에는 새로운 종이가 하나 붙었습니다. 누구도 너의 침묵을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말해도 되는 시간이다. 그 글은 누가 붙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간부도 병사도 감찰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 또렷하게 덧칠하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부대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변화는 누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들키지 않은 진실이 드러난 결과라는 것을. 비 오는 오후 신병은 천천히 우편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서도 보기 힘든 손글씨 봉투 하나. 거기엔 수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만 앞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단 3글자. 기록자 앞으로. 그는 말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속지엔 단정한 글씨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견딘 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아무 서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손글씨인지 그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 복도 창문 너머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은 병사 하나가 툭 던졌습니다. 야, 아까 그 감찰팀장 왔다 갔대. 진짜? 언제? 아무도 몰랐대. 근데 생활관 한 바퀴 돌고 우리 부식 창고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그냥 갔대. 왜 거기 서 있었을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신병이 조용히 중얼였습니다. 그날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이 그곳에서였어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란 말. 거기서 그 말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저녁 점호를 준비하러 돌아가는 병사들. 하지만 그들의 어깨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대엔 더 이상 당연한 불합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침묵과 단 한 명의 감시자.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실감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부대장은 본청으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본부대, 국방부 감찰실 내 인권민감부대 시범관찰 지역으로 등록, 정기 모니터링 및 병사 권익체계 테스트 실시 예정. 정윤기 대대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시가 아니라 기록되는 시간 속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반면 병사들에게는 변화가 피부로 와닿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엔 말없이 뒤에서 기다리던 병사가 먼저 배식받도록 배려받았고, 체력 훈련 후 지친 병사에게 괜찮냐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그 한마디들이 조금씩 부대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병은 여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트엔 줄이 더 촘촘해졌고 페이지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노트를 덮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켜보고 계시죠? 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부대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지만 누군가의 눈과 손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감찰팀장 김현숙은 지금 서울 국방부의 어느 사무실에서 다시 새로운 서류 하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감찰 대상 6기사단 3중대. 서류 위에 그녀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간. 부대 정문 앞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감찰실 요원이 뒷문을 열었습니다. 김현숙 감찰팀장은 말없이 차에서 내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정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철제 표지판을 바라보았습니다. 6기사단 3중대 제2생활관. 군번과 이름, 계급 대신 오직 공동체만 남은 그 이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말하지 못한 진실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경비병에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단 한 줄. 이곳은 기억될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하지 않았는지를. 병사는 종이를 받으며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무언의 메시지가 더 깊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타고 온 차량이 조용히 부대를 빠져나가자 생활관에선 하나둘 병사들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신병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노트를 덮었고 손에는 볼펜이 아닌 흰 장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부대에선 명령보다 질문이 먼저 나왔고 지시보다 배려가 먼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 하나의 이름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한 사람의 감시와 한 사람의 침묵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 신병, 이름부터 지우시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모두가 위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다르게 들립니다. 누군가를 지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름이 아닌 사람을 봐달라는 아주 조용한 부탁이었다는 것을. 조직은 질서로 유지되지만 공동체는 존중으로 자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진실은 없는지 오늘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며칠 후 중대는 간단한 체력 평가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간부들의 눈치에 허겁지겁 움직였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중대장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 다들 수고 많았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온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 게시판 앞에는 익명의 쪽지가 또 하나 붙었습니다. 우린 감시를 받았던 게 아니라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 문장을 누가 썼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 쪽지를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침묵은 언젠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날 밤 신병은 노트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옆자리 병사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같이 아침 점호 가자. 그 한마디에 옆자리 병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꺼낼 수 있는 목소리였기에 한 사람의 침묵, 한 사람의 기록, 한 사람의 관찰이 부대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는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 속에 누군가의 용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말 없는 감시자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그 시선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